연애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어오시오. 해피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풍문쇼 식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께 함께 인사를 드릴까요? 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고. 네,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풍문쇼가 준비한 소식은 깨가 솔솔 쏟아지는 사랑꾼 스타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별로네요. 자, 그게 너무 특별한 당신. 지금 시작합니다. 대세 여배우 염정아, 드라마 속 남편과 놀라운 싱크로율을 보이는 실제 남편의 정체는? 핑크빛 열애를 인정한 배우 주진모, 그의 연인은 의사계의 김태희라는데 화려한 스펙과 우월한 미모를 자랑하는 안현모와 힙합 대부 라이머 부부의 속사정을 공개합니다. 미국 동반 여행설에 휩싸인 핑크빛 연문설의 진상과 화려한 스펙의 배우자를 만난 스타들,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의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 풍문으로 들어쇼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스타 사랑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니요.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죠. 제이부부의 스카이캐슬로 인해서 염정아 씨의 남편분이 또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네, 염정아 씨의 남편 허일 씨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H병원의 원장인데요. 스카이캐슬 염정아 씨의 극중 남편과 굉장히 비슷한 외모예요. 일단 날렵한 얼굴형, 그리고 위로 올린 머리, 그리고 안경을 착용한 모습까지 굉장히 싱크로율 100%를 자랑해서 네티즌들이 혹시 정준호 씨가 염정아 씨의 실제 남편을 보고 그러니까 외형을 좀 딴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해요.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로 염정아 씨가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 염정아 씨가 어떤 배우죠? 요즘 애들은 뭐 예서 엄마, 뭐 광미양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예전엔 말이죠. 청춘 스타이자 미스 코리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91년도 미스 코리아 선에 당선을 했고요. 데뷔를 말이죠. M본부 우리들의 천국으로 합니다. 그리고 로얄 패밀리 등 드라마에 출연했고 영화는 장하홍련 그리고 범죄의 재구성을 출연하면서 연기파 배우입니다. 이분이. 네, 올해로 데뷔 28년 차인데요. 염정아 씨가 요즘 더 각광받는 이유는 저 그거라고 생각해요. 지난해 10월 개봉한 영화죠. 완벽한 타인 같은 경우에는 529만 관객을 돌파를 했어요. 작년 11월부터 방송됐던 스카이캐슬에서는요. 이 고급스러운 이미지, 외모 때문에 염들이 예번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럭셔리한 외모, 하지만 안에 있는 그 속물 근성이 드러나는 그런 연기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인기와 공감을 동시에 샀습니다. 실제 성격은 진짜 좋아요. 진짜 좋죠. 너무 순하고 오히려 말도 없고 약간 눈이 살짝 올라간 형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데뷔할 때는 도시적인 역할, 그다음에 굉장히 도도한 역할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랑 동갑내기잖아요. 근데 드라마를 할 때도 저랑 막 떠들고 있는데 그 많은 말을 받아줘요. 가만히 듣고 김가연 씨 말을 다 받아주고. 예, 다 받아주고 인내심이 대단하신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도도한 이미지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되게 생활이. 순수기도 있고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뭐 가식도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하고 편하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기자들이 이제 알아서 정리를 하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 연예인 되시기 전에 조용필 콘서트를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모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부로 염정아 씨 부부가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염정아 씨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진짜 그 자리에서는 정말 연예인인 게 전혀 티가 안 날 정도로 수수하시고 또 재밌어요. 남편 되시는 분은 어떻게 만났는지 또 그거 궁금하거든요. 네, 두 사람은 2005년에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지인입니다. 근데 첫 만남에요. 남편분이 수술 때문에 1시간이나 지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염정아 씨가 이상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줬다고 합니다. 이게 운명인 게요. 소개팅 당일에 술을 3차까지 마셨는데 엎혀 나간 사람이 염정아 씨가 아니라 남편인 허일 씨였다고 합니다. 첫 만남에? 네, 첫 만남에 3차까지 가서 그러니까 술을 정말 많이 드신 것이죠. 근데 그게 사실 정말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며칠 뒤에 남편분께서, 그러니까 그때는 남자친구였죠. 그날 잘 들어가셨냐, 너무 미안했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염정아 씨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애프터 신청이 들어와서 데이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두 분의 만남은 운명이었습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 허일 씨가 염정아 씨의 미스 코리아 선발대 이 당시 출전 당시를 보면서 염정아를 콕 찍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염정아 씨가요, 결혼 전에 이상형 리스트만 무려 10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 허일 씨가 100% 일치를 하는 것이죠. 사실 살면서 이상형과 만나서 연애하기도 힘든데 결혼하기는 더 힘들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정영진 편집장님 좀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을 한 것만으로도 인생의 절반을 좀 성공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하고 나서 이제 이상형으로 만들어 간 거죠. 데스티니가 있나 봐. 서로 꿈꿔왔던 이상형이잖아. 서로가 원했던. 내 님은 어디에 있나? 풍문에 있나? 풍문에 없다. 아이고, 내 진짜. 이걸로 나가겠네요, 방송이. 아이고, 네, 두 사람은 연애 당시에 정말 주변 시선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연극 보고 영화 보고 데이트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1년 정도 만나고 두 사람이 하루는 싸웠대요. 근데 그 다음날 허일 씨가 아침 진료가 있었는데 오전 진료를 다 취소하고 바로 목걸이를 사들고 염정아 씨한테 가서 프로포즈를 했고 그거를 이제 염정아 씨가 받아주면서 결혼에 꼴이나게 됐는데요. 염정아 씨의 이런 도도한 이미지와는 달리 소탈하고 굉장히 남을 배려하는 모습에 반한 건데 싸우고 나니까 오히려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 여자를 이대로 놓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오전 진료까지 다 빼고서는 바로 달려갈 정도였으니까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2006년에 결혼을 했고요. 그 이후 2008년에 딸, 2009년에는 아들을 차례로 출산을 합니다. 염정아 씨는요, 이때만큼은 아이들을 위해서 살기로 해요. 그래서 3년간 육아 활동에 정말 전념을 하는데요. 이후에 M본부의 드라마죠. 로열 패밀리로 를 화려하게 합니다. 염정아 씨는 그냥 한마디로요. 연예계 대표 워킹맘이에요. 일단 염정아 씨가 동탄 신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동탄맘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는 화성시 홍보대사로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지역 커뮤니티와 학부모 모임 등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최고의 인기 드라마잖아요. 스카이캐슬에서 그 한서진 역할이 현실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열혈 엄마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2019년 최고로 핫한 스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뭐 요즘 대사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의 유행어 대단합니다. 네. 어마마? 언니! 어마마? 똑같네요. 어마마? 예. 바로 스카이캐슬의 감초 역할이죠. 진진이 역할하고 바로 오나라 씨입니다. 네. 이 43살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저 드라마 보면서 구경해봤는데 정말 오나라 씨 매력 있더라고요. 그 캐릭터 수를 너무 재밌게 소화를 하고 계시고 근데 어디서 이런 배우가 갑툭튀를 하신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아무래도 TV 드라마 출연이 많지 않아서요.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배우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데뷔 20년차 베테랑 배우입니다. 그러다 최근 몇 년 사이 정말 시청률이 높았던 제2본부의 품위 있는 그녀 그리고 T본부의 나의 아저씨에서 그 내공을 보여주다가 이번에 스카이캐슬을 통해서 만개를 하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이 스카이캐슬로 이제 오나라 씨를 처음 뵈가지고 신인인 줄 알고 검색을 해봤어요. 오나라 씨는 지금 드라마에서 정말 대체불가 명품 시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원조 대학로 로코 퀸입니다. 97년 뮤지컬 심청으로 데뷔한 오나라 씨는 뮤지컬 김종욱 찾기의 초연 멤버예요. 2006년에는 제12회 한국 뮤지컬 대상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을 만큼 정말 뮤지컬 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보적이죠. 이제 드라마를 시작한 이유가 이제 대학로에서는 입지가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드라마 쪽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2008년에 S본부 드라마 달콤한 나의 도시를 시작으로 TV와 영화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반경을 넓힌 이유를 본인이 밝혔는데 이 나이가 좀 있다 보면 그 뮤지컬이 좀 체력적으로 한계가 온대요. 그리고 목소리가 제 기량이 나지 않는데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매체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동생이 많이 아프대요. 어릴 적부터 아팠는데 부모님이 공연장에 오거나 영화관에 가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이런 부모님이 집에서 TV로 편하게 딸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TV 쪽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는 겁니다. 오나라 씨가 스카이캐슬에서 엄마 역할을 너무 잘하셔서 네. 실제로도 결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네. 같은데 아직 미혼이세요. 오나라 씨는 미혼이긴 하지만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약 21년간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21년이요? 네. 그게 누구냐면요. 배우이자 Y 소속사 연기 강사인 김동훈 씨인데요. 뮤지컬 명성황후라고 아시죠? 네. 김동훈 씨가 1995년에 막을 올린 이 명성황후의 원년 멤버이고요. 오나라 씨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이 명성황후에 합류하게 되면서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랑을 키워왔죠. 네, 오나라 씨는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먹으면 결혼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관계에 결혼이 딱히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결혼은 타이밍이 있는 것 같다. 일 때문에 미루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다.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분과 할 거다. 전 의리를 지키는 사람. 오나라 씨를 뵌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분이 아직 미혼이시잖아요. 그분의 남자친구도 뵌 적이 있어요, 사실. 네. 두 분을 봤을 때 굉장히 그때만 해도 10년이 훌쩍 넘은 만남을 이어오고 계셨는데 그 남자친구분이 굉장히 유쾌하세요. 재밌으세요? 유쾌하시고 재밌으시고 두 분 다 에너지가 많은 커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네. 야, 멋지네요. 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한 사람과 오래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문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으로 귀결하지 않고 요즘 문화가 또 여러 가지 맞아요. 뭐 결혼 문화라는 게 바뀌고 있으니까. 예. 연애만 하면서 서로 사랑하면 서로에게 내가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뭐 나 필요할 때 잠깐 뭐 내일을 볼 수 있는 것인데 반드시 어떤 의무적으로 이 사람한테 해야 될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좀 어깨가 가벼운 상태에서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오나라 씨랑 함께 스카이캐슬에 출연했던 윤세아 씨. 또 요즘 뜨거운 관심을 갖고 계시죠? 예. 네, 윤세아 씨도 그야말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네. 지혜와 교양을 두루 겸비한 주부, 전업주부인데 정말 추상 같은 아버지 아래서 자라는 두 형제를 누구보다도 사랑으로 키우려는 엄마 역할인데 저는 스카이캐슬에서 한 명을 제 이상형으로 꼽자면 딱 이 캐릭터예요. 네, 사실 외모만 보면요. 정말 여리여리하고 고급스럽잖아요. 그래서 윤세아 씨는 그동안에 맡은 역할이 조금 부유층, 상류층이 많았어요. 그러나 윤세아 씨를 보면 정말 반전 매력의 소유자인데요.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학창 시절 체력장에서 특급을 놓쳐본 적이 없다. 100m 달리기도 14초에 끊는다. 그리고 매달리기도 온종일 할 수 있다. 그리고 순간적인 악이나 깡은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자신이 군대 체질이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군대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능 프로그램. 전 윤세아 씨 너무 추천합니다. 야, 14초면 저보다 빠르다는 얘기인데. 대단하시네요. 예. 네, 윤세아 씨는요, 강인한 체력과 멘탈을 지닌 매력의 소유자인데요. 드라마에서는 늘 블라우스와 치마와 드레스같이 우아한 옷만 입으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윤세아 씨가 평상시에 즐겨 입는 옷은 트레이닝복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옷은 정말 몸매에 자신감이 있는 분들만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몸매의 비결이요, 필라테스와 저염식단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평소에도요, 이걸 따라해 볼 수 있을까 싶은데 갈비뼈를 조이는 흉식 호흡을 꾸준히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갈비를 조여요? 어떻게 조이지? 근데 이거요, 여배우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신체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그 노력 중에 하나래요. 자, 또 반전이 있습니다. 윤세아 씨가 굉장히 동안이잖아요. 네. 윤세아 씨 올해 나이가 어머! 42살이라고 합니다. 엄청 어리네. 42살이면 저랑 띠동갑인데 진짜 그렇게 안 보이시는 게 저도 윤세아 씨 사실은 스카이캐슬 보면서 너무 이쁘셔가지고 인별로 들어가서 한번 해봤어요. 네. 봐봤어요, 살짝. 근데 블랙핑크의 커버 댄스 영상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몸매가 정말 발레리나처럼 너무 이쁘셨어요. 그래서 진짜 몸매 관리 잘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세아가 사실 굉장히 좀 반전 매력이 있어요. 예,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 저하고 톡도 가끔 하고요. 그리고 드라마 역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윤세아 씨를 두고 결혼하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오나라 씨처럼 미혼입니다. 연예계 대표 골드미스죠. 그런데 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또 중년의 여성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윤세야 결혼 그때 했잖아. 그 외국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신사의 품격에서 윤세아 씨가 한번 빵 터진 다음에 결혼을 하긴 했죠. 그쵸. 우결해서. 네. 우결해서 당시 줄리엔 강이랑 가상 신혼생활을 이제 해서 이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윤세아 결혼 한번 하지 않았어? 이렇게 뭔가 그게 기억이 미화되는 그렇군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윤세아 씨는 엄청난 주당이에요. 예, 특히 소주 마니아로 유명한데요. 과거 한 방송에서 출연했을 당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돈이 없어서 차비를 아껴서 소주를 사 먹었다. 또 하나, 소주에 청양고추를 청양고추를 썰어서 넣기 등을 좋아한다고 자기의 취향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청양고추를 넣어서 맵게? 네. 고수네요. 와인만 마실 것 같았던 윤세아 씨 정말 반전 매력의 아이콘인데 언제 소주 한잔 하시죠. 자, 요즘 화제의 중심에 있는 분입니다. 이번에 아주 크게 열애설이 빵 터졌죠. 네. 어머! 한 명이 야, 정말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단체 톡방이 여러 개잖아요. 네.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탁탁탁탁 올라온 거 보면서 와 정말 이 두 사람의 열애설이 이렇게 핫하구나. 어머! 한 명이 손혜진이고 한 명이 현빈 씨. 정말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해가지고 내려가진 않더라고요. 네. 궁금합니다. 네. 손혜진 씨하고 현빈 씨의 열애설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일단 지난 1월 초에요. 두 사람이 미국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봤다라는 목격담이 온라인상에서 번지기 시작을 해서 1차 열애설이 불거졌는데 두 사람은 각자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을 뿐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진화를 했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이 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미국 마트요? 그렇죠. 미국 마트요. 냄새가 나요. 아니 근데 너무 대놓고 찍혔는데? 저 거짓말입니까? 이쯤 되면은 기자들도 생각했어요. 아, 이제는 인정하겠구나. 근데 이때 역시 두 사람은 지인들과 함께 있었을 뿐 열애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일단 저도 전화를 해봤을 때 그러면 개인적인 일정이라고 하면 어떤 개인적인 일정이냐 그러는데 뭐 여행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이 없어요. 그리고 마트에 같이 있었던 그럼 지인은 누구냐? 근데 지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기자들에게도 많은 의문점을 남긴 열애설이긴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본인들이 아니라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다만 우리는 이제 제3자적 입장에서 어떤 쪽의 가능성이 더 높냐는 판단해 볼 수는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감추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왠지가요. 플록 느낌도 좀 나고. 장바구니를 보면 이제 추측할 수 있는데 정말 두 사람이 정말 그냥 지인들과 했다라고 치면은 장바구니 보면은 그냥 뭐 식당에서 더 좋은 데서 먹겠죠. 근데 저 음식과 저 뭐 술이 있는 거 보면 둘만의 공간에서 뭘 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보통 스타들이 외국에 나갔다가 뭐 SNS에 같은 공간에 있으면 너 거기야? 보자. 만나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공개적인 저런 마트에서 마스크 하나도 안 하고 저러고 있다라는 얘기는요. 그만큼 또 거꾸로 얘기해서 되게 떳떳한 거예요. 이거는 저 상황이 첫 번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저기를 처음 갔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 했겠죠. 근데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전혀 뭐 보도되는 것도 없고 괜찮아요. 알아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저렇게 편하게 가다가 한 번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근데 저는 저게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남자분이 사실 또 미국에 혼자 춤을 배우러 갔었어요. 우연히 그날 지금 되게 핫하신 남자분이 계신데 그분이랑 같은 날 미국을 간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은 일하러 콘서트를 하러 가셨었는데 거기서 저도 그분의 지인들과 같이 밥 먹고 마트도 가고 막 이랬거든요. 아무 관계가 아닌데. 이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해외에 있는 모습이 같이 찍혔다면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에릭 씨랑 나혜미 씨도 그랬잖아요. 일본에서 같이 있던 사진이 꽤 많이 찍혔었죠. 아무래도 둘 다 워낙 선남선녀이고 또 우리 송선 커플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둘이 이왕이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니까 좀 더 저희가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나. 네. 그래서 두 분 열애설 기사를 보다 보니까 특별한 점 하나를 발견했는데 저처럼 응원하는 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워낙 저도 손예진 씨의 팬이어서 이렇게 열애하는 날을 정말 기대를 너무너무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열애설이 떴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두 사람이 뭐 어떤 작품에서 처음에 본 거죠? 작년에 9월 개봉했던 영화 협상이라고 있는데 남녀 주인공을 맡았는데 극 중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대립을 해요. 왜 나를 부른 거죠? 알고 싶어요? 둘이 이렇게 친해지겠어 싶을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은 두 캐릭터인데 영화 홍보 과정에서 보면 정말로 돈독한 관계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장르적인 거 말고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 같은 데서 다시 한번 만났으면 해요. 네. 정말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홍보하는 영상을 SNS 등에 올리기도 했었으니까 평소에 두 사람답지 않게 더욱더 적극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팬들이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손예진 씨 하면은 대표 장면이 있죠. 우리 내 머릿속에 지우개에서 또 정우성 씨가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먹던 이거 마시. 이성균. 네,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손예진 씨가 19년 동안 스캔들이 없었던 게 맞죠? 네, 일단 스캔들은 크게 없었는데요. 네. 본인이 작년에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연애 너무 일만 하고 연애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예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들킬 뿐이지 연애는 틈틈이 하고 있어요. 라고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상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 제가 하는 말과 행동에 항상 귀 기울여 주는 사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가치관이 건강한 사람. 근데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하면 다들 위인전에 나온 사람 왜 찾니?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잘 어울리는 커플의 만남에 대해서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본인들이 부인을 했으니까요. 그건 인정을 해야 되겠죠. 아무쪼록 두 분 사랑이든 우정이든 다른 소식으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요즘 계속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고 있는 화제의 커플이 있죠. 네, 바로 라이머 안현모 커플입니다. 방송에서 결혼 생활을 공개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S본부의 그 동상이몽2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정말 알콩달콩한 신혼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아우, 신난자는 나도 그랬죠. 자,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화제가 됐는데 안현모 씨 어떤 분인가요? 네, 일단은요, 안현모 씨를 따르는 수식어만 해도 엄청난데요. 일단 S대 출신 미모의 기자, 그리고 엄칠딸, 그리고 프리랜서 통역사, 또 무엇보다 중요한 타이틀은 기자계의 신민아라고 불리는데요. 저는 실제로 안현모 씨를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는데 사실 안현모 씨인지 처음에는 못 알아봤는데 너무 예뻐서 그냥 연예인인가 하고 봤는데 안현모 씨였어요. 근데 정말 호리호리하시고 뭐 얼굴 작으시고 키도 크시고 사실 어쨌든 같은 기자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외모의 소유자였어요. 정말 연예인처럼 예뻤어요. 미모에 또 경쟁... 그건 아닙니다. 아까 녹화 전에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사실 저는 라이머를 제가 좀 잘 알아요. 그래서 라이머, 안현모가 같이 동시에 이름이 떴길래 저는 안현모가 남자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관계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개인적인 호기심이었고요. 예, 그래서 둘이 뭐 폭행 사건, 뭐 주먹 다짐 뭐 이런 걸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안현모 씨가 이제 새 신부가 됐고 안현모 씨는 정말 이국적인 면모에 키가 170, 뭐 굉장히 또 그리고 S본부 기자 시절 뉴스에도 잠깐만 얼굴 비춰도 사람들이 막 검색어에 안현모 1위로 만들어주고 막 이럴 정도로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요. 예. 안현모 씨는 지금 혹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 방송 활동에 통역과로 굉장히 활발히 활동 중인데요. BTS를 통해서 더 친숙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그리고 빌보드 뮤직 어워드의 굵직한 이런 국제 행사 통역을 맡았고요. 무엇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동시 통역을 맡아서 화제가 된 바 있고요. 그리고 통역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도 동시 통역 같은 경우는 또 언어 말고도 통역하는 국가의 뭐 문화라던가 그 나라의 뭐 약간 분위기, 뭐 그리고 유머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스마트한 인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단한 스펙의 안현모 씨가 힙합계의 슈퍼스타. 보고 계시죠? 제 친구 감싸기. 힙합계의 슈퍼스타. 라이머 씨의 부인 아닙니까? 네. 정말 부럽네요. 실제로 라이머 씨하고 안현모 씨 이렇게 좀 아세요? 그러니까 몇 번 그냥 스쳐서 뵀어요. 인사만 했어요. 그래요. 안 친하다는 얘기를 돌려하시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이에. 남이네요, 남. 박효주 씨가 얘기하기 전에 라이머 씨는 어떤 분인가요? 슬리피 씨가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 이 영상을 보면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이분. 이효리 씨. 뮤직비디오에도 근육맨으로 나왔죠. 약간 교포 분위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라이머스는 1996년 크로스오버 힙합팀 조앤 라이머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99년 크로스라는 팀으로 이름을 바꿔서 언더그라운드에서 이제 실력을 쌓았다라고 힙합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던데요. 일단 2000년도에는 이현도 씨의 객원 래퍼, 그리고 2003년도에 이효리 씨의 헤이걸 랩 피처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요즘 애들은 뭐 라이머 보면서 뭐 근육 아저씨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현재 워너원의 이대희 씨와 박우진, 그리고 버블진트, MC 그리, 한혜 등 이 실력파 래퍼들이 있는 이 브랜뉴 뮤직의 대표예요. 그리고 프로듀서 겸, 그러니까 이 브랜뉴 뮤직을 좀 표현하자면 뭐 지금은 조금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힙합계의 SM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단한 소속사였어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면 그 지코 씨가 소속돼 있던 블락비 있죠. 블락비를 처음 프로듀싱했던 분이 라이머 씨. 대단하네. 그래서 굉장히 아버지처럼 잘해준다. 그래서 라버지라는 별명. 라이머에서 아버지랑 비슷하게 별명이 또 있죠. 한 분은 힙합 가수고 한 분은 기자이자 통역가이신데 이 두 분이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7살 차이의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굉장히 영화 같았다고 합니다. 라이머 씨는 안현모 씨의 옆모습을 보고 정말 그 옆모습 보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해요. 근데 그 잘 때도 옆으로 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 다음 한쪽만 머리를 이렇게. 여보 일어났어? 네, 그 다음 말이 너무 라이머스러웠어요. 처음 보자마자 확신이 있었다. 정말 갖고 싶었다라고 정말 자신감 있게 얘기했어요. 이야. 누가 소개했는지 제가 풍문으로 들었는데 가수 견우 씨래요. 견우 씨가. 견우 씨라고 가수 발라드. 있어요. 가수 견우 씨가 다리를 놨다. 네네. 아니 어쨌든 뭐 반대로 안현모 씨가 받은 첫 인상은 어땠을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안현모 씨 같은 경우는 지인이 저녁을 먹자라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갔는데 그 자리에 그가 있었다라고 그날을 설명하더라고요. 얘기가 잘 통하고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스타일과 비슷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안현모 씨 아버지가 먼저 삐뚤하게 쓰고. 아버지가 약간 이런. 클럽 많이 다니셨나 봐요, 아버지가. 두 사람은 일단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이 속전속결이었는데요. 만난 지 100일 만에 프로포즈를 하고 그리고 초고속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이 꼭 만난 기간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순간, 그 서로에 대한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두 사람 지금 사는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로 서로에 대한 믿음, 확신을 빨리 가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만난 지 100일 만에 프로포즈를 어떻게 했답니까? 네, 프로포즈 얘기를 들으면요. 안현모 씨가 왜 수락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일단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빌리는 거에 약하잖아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빌리는 거에 약한데 라이머 씨가 두 사람이 첫눈에 반했던 장소인 바를 통째로 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버벌진트와 한혜 씨까지 이제 소속사 가수들이 라이브로 프로포즈송을 불러줬다고 해요. 어떻게 수락을 안 하겠습니까? 안현모 씨가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그래요? 거. 소속 가수들을 활동 안 시키고 거기다가 투입을 했군요. 아니 또 대표님이니까 좋은 일에 또 그럼요. 대표님 장가 보내는데 소속 가수들이 다들 출동을 해야죠. 그리고 제가 후일담을 들었는데 그 프로포즈송이 이제 뭐 단체로 부르다가 마지막에 이제 라이머 씨가 이제 랩을 했는데 그 가사가 엄청 압권이었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읽어주세요. 랩으로 해주세요. 한국 힙합 역사에 내 이름을 새긴 남자. 라이머 형 스타일로 해봤습니다. 네. 내가 한국 힙합의 이름을 새겼다. 뭐 이런 가사를 하면서 마무리 랩을 했는데 본인은 굉장히 만족을 했지만 이제 같이 있던 소속 가수들은 굉장히 웃음을 참았다. 대표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 한초임 씨는 이 얘기를 듣고 프로포즈 얘기 듣고 어떠세요? 아직 프로포즈 받아야 될 나이니까. 저도 가수분을 만난다고 하면은 이런 프로포즈도 너무 멋있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재현 씨랑 구혜선 씨의 프로포즈가 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사실은 정말 그냥 소소하면서도 그냥 트렁크에 꽃을 이렇게 한 바구니 이렇게 꾸며놓은 그런 게 너무 멋있어. 그냥 소소하게 그런 제 미래 남자친구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프로포즈라는 게 이렇지 않았어. 딴지 맞줄 알았어요. 아니 정말 난 너무 한심해요. 한심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정말 결혼 생각이 없었다가 없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해갖고 결혼 승낙을 받는 거라면 오케이. 근데 요즘 프로포즈는 전혀 그런 제한은 없어. 둘 다 이미 결혼하기 약속됐고 심지어 결혼식장도 다 빌려놨는데 프로포즈 왜 언제 할 거냐고 쫄라댄단 말이에요. 제가 했어요. 결혼하다니 그 프로포즈 하셨어요? 저요? 네. 했지. 저도 하게 됩니다. 한심한 짓을 했는데 내가 한심한 짓을 해보니까 이걸 왜 계속 해야 되는지 날짜 받아놓고 지금 자신의 결혼 약속 다 했어요. 그런데 힘들었던 프로포즈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저는. 저는요 신데렐라가 되고 싶었어요. 제투성이. 뭐라고요? 신데렐라가 되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똑같아요. 왜 프로포즈 안 하냐고. 언제까지 날짜 기한을 정해줬지. 날짜를 막 정해주니까 이제 쫑지니까. 데드라인을. 아무거나 할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나중에는 시간이 쫓기니까.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이렇게 해라. 지금 주인님 팬적인 집안하고 똑같잖아요. 안심하잖아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남자가 알아서 하면은 모른 척 하면서 받으면 좋아요. 근데 남자가 시큰둥하고, 이거 해야 돼. 그러면서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면 이왕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신데렐라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게 무슨 연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다 시키고 나서 아니요. 웨딩 푸드샵에 가서 내 신발에 맞는 보석이 엄청 박힌 신발을 산다.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내 신발을 이렇게 신겨준다. 이걸로 한 거예요. 아니 근데 다 좋아요.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구두에 이렇게 글을 새길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기대하고 봤거든요. 기가 막혀서. 뭐라고? 앞으로 밟는 건 이 구두뿐이길. 로한 씨 심장이 담겨있네. 앞으로 밟는 거. 이게 뭐야? 구두만 밟아라. 자기를.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밟는 건 아니잖아요.
안현모 씨가 매일같이 그렇게 울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결혼 후에? 결혼 후에. 결혼 후에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라고 방송에서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자면 아직 남편이 내 편이라는 믿음이 부족했던 시절이었다. 아마 신혼 초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랑 헤어져 산다는 게 너무 슬프더라라고 아버지에 대한 약간 그리움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신혼 초에 울었다고요, 계속? 네. 아니 근데 외모상으로는 굉장히 도도한 이미지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독립적인 여성 막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한데 울었다고 하니까 좀 귀엽기도 하네요. 근데 그래요. 라이모 씨도 많이 당황했겠어요. 라이모 씨 뭐 매일같이 울어대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울어대니까요? 네, 대단히요. 그래서 울어대다니요. 라이모 씨가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널 납치한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귀엽게 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야, 미녀와 야수에서도 미녀가 매일 밤 울잖아요. 그렇죠. 예. 느낌 나네요. 근데 안현무 씨도 확실히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믿음이 차곡차곡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남편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결혼 후 가장 좋은 점은 남편이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굉장히 남편으로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뿌듯할 만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라이모 씨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현모 씨가 보기보다 여린 면이 있네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아버지하고 헤어져서 사는 거에 대해서 그게 서운하면 신혼초에 이렇게 우는데 저 라이모 씨 입장에서는 결혼하고 나서 진짜 난감했을 것 같아. 예, 우리 초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것 같아요. 아빠 보고 싶어서 결혼 초에 우는 거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가족들이랑 계속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 미래의 배우자가 저랑 같은 생각이라고 하면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싶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울다가 결혼식 못 할 것 같아요. 울려서. 저 또한 저도 너무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 결혼식장에 가도 항상 제가 많이 울긴 해요. 민폐한 결혼식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냥 가면은 여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상상하게 되잖아요. 항상 남의 결혼식 가면 남의 결혼식인데 그렇게 울어. 저 뒤에 부서잖아요, 되게. 일반 신랑을 당황시키실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요, 친구가 오해하고. 네. 라이모 안현모부가 왜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화제는 되기도 하지만 만들기도 하거든요. 네. 두 사람 같은 경우는요, 좀 많은 걸 공개를 한 것 같아요. 일단 요즘 부부 예능이 뭐 대세라고 하지만 안현모 씨 같은 경우는 연예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스럼 없이 나와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대중이 볼 땐 새로웠던 것 같아요. 네. 자, 얼마 전 연예계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네. 나만 빼고 다 핑크빛이에요.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바로 배우 주진모 씨가 네. 연애 소식을 밝혔습니다. 네. 지난 1월 10일 서로 알고 지내다가 최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현재 알아가는 단계이니 예쁘게 봐달라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연애 상대에 대해서는 일반인인 만큼 관심을 자제해달라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게 점점 저는 확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가 일반인이어서 안 가르쳐줍니다. 더 궁금해집니다. 네. 근데 상대가 의사랍니다. 그 다음 기사는 미모의 의사랍니다. 더 궁금해지죠. 배가 아프네요. 슬리피 씨가 이렇게 부러워하는 주진모 씨가 사랑하는 그분 혹시 어떤 분인가요? 네. 주진모 씨보다 무려 10살 연하인 36살 가정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그 이유는 활성산소가 바로 피부 탄력을 책임지고 있는 콜라겐을 산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저 방송에 게스트로 제가 있었어요. 대박. 와! 지금 보고 깜짝 놀랐어. 어땠어요? 어땠어? 어때? 실물 보면 어때요? 실물 보면 어때요? 되게 이뻐요. 되게 이뻐요. 미스 코리아, 미스 남가주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뛰어난 미모 때문에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의사계의 김태희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비슷해요. 눈썹이랑 코랑 눈이 너무 닮았다. 닮으면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이분 스펙이 정말 화려합니다. 일단 S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지금은요, 병원에서 뷰티, 비만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센터장이라는 게 드라마에서 보면 되게 앉기가 어려운 자리 아닙니까? 아, 센터장. 가지고 엄청 싸우는 걸 봤거든요, 드라마에. 이 정도면은 뭐 사기캐 아닙니까? 사기캐. 그러네요. 목은 굉장히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 중에 한 군데예요. 목이 다른 부위보다 노화가 빨리 시작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로는 피부 자체가 굉장히 얇고 밑에 있는 피하 조직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모도 이쁘죠. 공부도 잘하죠. 근데 막 나와서 말 잘하죠. 그리고 키도 커요. 주진모 씨도 민혜연 씨 네. 못지않은 놀라운 분이시잖아요. 그럼요. 저도 드라마를 촬영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네. 정말 잘생기시고 카리스마도 너무 넘치셔서 팬도 사실 너무 많아요. 제가 또 주진모 씨랑 드라마를 같이 찍었잖아요. 게임의 여왕이라는 드라마에서 찍었는데 눈이 나는 남자 눈이 그렇게 반짝거리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뭐 코도 잘생기고 다 잘생겨져요. 근데 눈밖에 안 보여. 잘생겼는데 사실 이제 영화에서 다양한 어떤 배역을 담기에는 적합한 얼굴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라고요? 양아치 뭐 이런 역할을 맡기고 싶어도 그게 설득이 안 되잖아요. 우리 보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왜 저 얼굴로 무슨 예를 들면 왕이라든지 뭐 무슨 꽃미남 뭐 부잣집 아들 뭐 이런 거에 좀 한정될 수밖에 없는 1999년이죠. 네. 영화 댄스를 통해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본인의 연기보다는 상대 여배우를 빛나게 해주는 배우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동안 같이 했던 여배우들이 뭐 김하중 씨나 황인영 씨 등 보면은 데뷔 시절부터 상대 여배우를 좀 돋보이게 해주는, 그래서 더 각광을 받았었죠. 네, 그리고 주진모 씨는 영화 해피엔드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잖아요. 덕분에 대종상 영화제에서 나무조연상을 받으면서 충무로에서 이 배우 한번 잡아보자 소문이 굉장히 쫙 퍼졌었던 그런 배우이기도 합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홍석천 씨가 많이 봤을 쌍화점. 좋아하죠. 어떤 바이블 중에 하나죠. 명작으로 이렇듯 네. 선굴군 연기 그리고 여러 가지 장르를 넘나들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남자 배우로 성장해 왔습니다. 네. 자,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병원에서 만났을까요? 궁금하네요. 예. 두 사람은 이제 지인의 소개라고 하는데요. 지인 잘 둬야 돼요. 네. 낚시라는 취미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연인으로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을 이어준 사랑의 큐피트가 네. 바로 김현욱 씨예요. 네. 현욱이? 김현욱 씨인데 왜 이렇게 분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아끼는 지인이죠. 동생인데 이 번호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제가 김현욱 씨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네. 근데 일단 주진모 씨가 이렇게 혼자 오래 있는 모습도 별로 안 좋고 네. 이제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줬다고 해요. 근데 네. 김현욱 씨가 채널A의 평일 매일 오전에 하는 그 김현욱의 굿모닝이라는 프로그램 MC거든요. 네. 민 원장님이 화요일 고정 출연이에요. 그래서 자꾸 보다 보니까 이 민 원장이 너무 괜찮아 보였다라는 거죠. 둘이서 만나라라고 하면은 두 사람 다 나이가 있고 좀 조심스러워할 것 같으니 나랑 우리 부인이 나가서 넷이서 같이 저녁을 한번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네 분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술도 조금 마시고 노래도 부르면서 김현욱 씨가 그 분위기를 막 이제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해준 햄버리를 거죠. 준비해서. 네. 그런데 주진모 씨에게 네. 올해 새해 문자를 딱 보냈는데 형 덕에 올해 행복하게 시작하네요라고 보냈대요. 주진모 씨가 예전부터 했던 이상형 발언이 네.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상형을 뭐라고 하셨었나요? 네, 주진모 씨는요, 일단 여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좀 잘 알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진모 씨가 위로 누나만 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것이죠. 김가연 씨가 지금 인상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잡지 마세요. 네. 무시무시하죠, 사실은. 네. 무슨 소리예요? 어서 오세요, 언니들. 네, 이상형으로는요, 나를 많이 생각해주고 잘 챙겨주는 여자. 아무래도 좀 누나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이상형이요. 키 크고 다리가 예쁜 여자라고 합니다. 딱 민원장이잖아요. 아주 이상형을 딱 만나신 것 같아요. 뭐 이제 주진모 씨 적지 않은 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만났으니까 뭐
진지하게 뭐 만나고 있다, 뭐 결혼까지도 뭐 예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풍문이 좀 돌고는 있습니다. 네. 뭐 너무 우리가 여러머리를 하면 안 되겠지만 네네. 너무 예쁜 커플이네요. 예. 언젠가 두 분의 결혼 소식을 혹시나 저희 풍문쇼에서 소개해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결혼 생활로 화제가 된 스타 중에서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배우 서민정 씨. 예. 맞아요. 당시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정말 제대로 된 전성기를 누렸던 서민정 씨가 결혼 후에 방송을 중단해 많은 대중이 아쉬워했었죠. 당시 그 거침없이 하이킥의 인기는 시청률 20%를 일단 뛰어넘었고요.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감독이 종영 후에 서민정, 정의로 이 커플 이 키스씬을 담은 걸 좀 해서 영화를 제작하려고 했거든요. 서민정 씨가 결혼 후에 뉴욕으로, 미국으로 가는 방향에 이 모든 게 무산되었죠. 아쉬움의 목소리가 크긴 했는데요. 서민정 씨의 이미지가 만인의 연인보다는요. 굉장히 서민적이고 친근한 여동생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더 컸습니다. 서민정 씨와 결혼한 그분은 누구신가요? 서민정 씨의 남편 안상훈 씨는 재미교포 2세예요. 그리고 미국 뉴욕의 한 대학교 출신의 치과 의사인데요. 그가 운영하고 있는 이 치과가 미국 맨하튼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이 병원에 방문하는, 그러니까 이 치과에 방문하는 환자만 약 2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치과의 수익을 떠나서 가장 주목하고 싶은 게 있는데 1887년부터 유대인이 대대로 이 치과 운영을 해왔던, 그래서 1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치과라고 해요. 그런데 안상우 씨 같은 경우는 동양인 최초로 이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되어서 저는 그의 실력이 그 또래들 혹은 그 비슷한 그 의사들 사이에서도 좀 뛰어났기 때문에 원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재미교포인 남편과 서민정 씨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건가요? 또 지인 만남이겠죠, 뭐. 물어봐요. 100%. 살짝 다릅니다. 예언가? 살짝 달라요. 그래요? 달라요?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정략 결혼인가요? 친구들의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이것도 지인 모임이야. 근데 친구 모임이나 지인 모임이나. 근데 이 모임이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요. 이 안상훈 씨가요, 당시 형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시 귀국을 했는 게 이게 10년 만에 한국을 찾은 거래요. 그리고선 이 모임에서 서민정 씨를 만났는데 서민정 씨가 너무 마음에 든 거죠, 처음부터. 호감을 느꼈는데 오히려 너무 마음에 드니까 말도 못 붙이고 그랬는데 다음 날 하필이면 안상훈 씨가 출국일이었대요. 정말 운명의 장난같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거죠. 출국하기 전날? 네, 서민정 씨는 그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고 있는데 크리스천 친구들을 보면 그 배우자 기도라는 걸 하더라고요. 서민정 씨도 그걸 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10가지 이상형을 적어놓고 하나님께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처음 봤을 때 내가 생각한 마치 하나님이 보내준 듯한 그런 이상형이 나타났다라고 기억을 하더라고요. 네. 정영기 씨 웃고 있습니다. 시소를 머금고 있는. 비웃고 있습니다. 자,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썼던 10가지 이상형이랑 딱 맞더라. 뭐 10가지 이상형 그런 거겠죠. 거짓되지 않고 진실한 사람. 뭐 키는 그냥 나보다 좀 컸으면 좋겠다. 뭐 능력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이런 걸 거 아닙니까? 이런 건 근데 맞추면 다 맞아요. 맞아요. 불교도 이런 기도합니다. 불교도해요. 진실된 사람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그 사람 진실돼 보이는 거야. 내가 좋으니까. 근데 서민정 씨가 그런 생각을 한 데는 일리가 나름 있어요. 서민정 씨 얘기를 들어보면요. 당시에 서민정 씨가 소개팅이랑 선을 꽤 봤는데 나오신 남자분들이 연예인 누구랑 친하냐, 연예인은 돈 많이 번다는데 통장이 몇 개냐, 이런 질문을 하는 남자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이 아는 연예인은 이계인 씨밖에 없었다고 해요. 왜 이계인 씨인지는 본인밖에 모릅니다.
아니, 이계인 씨는 의외네요. 어디서 봤는지. 요거는 좋아해서 제가 요거는 인정합니다. 이거는 충분히 이게 굉장히 매력 포인트는 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거는 이런 게 이계인 씨만 왜냐면 어떻게 매력 포인트 이계인이라는 것보다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남녀가 서로 만났는데 A는 연예인이고 B는 이제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네. 둘이 만나요.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이 연예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세밀한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이것저것 막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잖아요. 그 굉장히 불쾌한 경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그래서 서로가 잘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 더 좀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좀 충분히 열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좀 설득력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처음에 만났을 때 서민정 씨는 정말 너무 좋았지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그 다음날 남편을 떠나버리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 보면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요. 네. 첫 만남 이후에요. 남편 안상훈 씨에게서 먼저 이메일로 연락이 옵니다. 내심이 안상훈 씨도 눈치챈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머나먼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연애를 하면서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네. 2006년 당시에 모바일 음성 통화 이거 저 여의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비싼 전화카드를 사서 어렵게 사랑을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방송에서 이 안상훈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새벽 1시에 운전을 해서 가게에서 전화카드를 사러 간 적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안상훈 씨는 서민정 씨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결혼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민정 씨와의 자꾸 저기서 만나자마자 무슨 말만 하면 비웃어가지고 처음 만나자마자 결혼을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진짜라고 저는 적어도 믿겨지는 것이 서민정 씨를 3번째 만났을 때 결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서민정 씨는 이 같은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렸는데 부모님이 아무래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라고 굉장히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접 안상훈 씨를 만난 이후에 두 분도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리고 2007년 8월 결국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장거리 연애가 이렇게 결실을 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이뤄냈단 말이에요. 장거리 연애의 매력이라면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매력은 일단 그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떨어져 있다 보면 서로 간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몇 시간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매일 만나면 물론 이제 뭐 어떤 스킨십이 잦아지고 이런 뭐 친밀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을 생각할 시간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근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밤인데 그 사람은 낮이니까 뭘 일하고 있겠 이런 등등의 상상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더 완벽한 모습들을 그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거리 연애가 사랑하는 마음 키우는 데는 꽤 큰 도움이 된다. 오히려 이게 또 운명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애틋하고 굉장히 장점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서민정 씨가 진짜 정점을 찍었잖아요. 인기의 정점을. 근데 결혼도 초고속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조금은 뭐 아쉬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서민정 씨가 이러한 궁금증을 한 인터뷰를 통해서 풀었는데요. 와, 정말 서민정 씨 대단합니다. 대단한 사랑입니다. 전성기에 결혼한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을 놓치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남자를 못 만날 것 같았다. 근데 여기서 정말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뉴욕이 아니어도 아프리카를 가더라도 뭐든 할 수 있겠다 믿었던 것 같다. 라면서 이 남편에 대한 애정을 정말 과시했습니다. 그래. 자, 그런데 남편만 보고 떠난 미국 타향살이가 쉽지만 않았을 것 같은데 결혼 후에 서민정 씨는 어떻게 생활을 하셨나요? 뭐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였지만요. 24시간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향살이가 녹록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밀려오는 고독감, 외로움, 긴장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요. 예. 뭐 이제 서민정 씨 뭐 트레이드 마크 눈웃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언어가 잘 안 되니까 미국 가서도 눈웃음이면 다 해결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갔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미정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어 소통이 안 되다 보니 웃으면 날 편한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웃었는데 남편이 미국에서 너무 많이 웃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 자꾸 웃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계속 웃고 있으니까. 또 이제 몇 년 전에 딸이 울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친구들이 엄마 이상한 것 같지 않냐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감된다. 네. 아니, 선미정 씨가 워낙 잘 웃으니까, 해맑으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딸한테 너무 미안해졌대요. 그래서 딸을 위해 이제부터 많이 웃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어도 그 당시 처음에 갔을 때는 영어 잘하시더라고요, 방송에서 보니까.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좀 잘 어색하고 그런 데다가 웃기만 웃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얘기 듣고 웃을 수가 없는 게 전 이거 되게 슬프게 들었거든요. 그럼요. 나는 내가 있는 모습을 그렇게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생각한 바대로 주변 사람들이 생각해주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나의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그래서 서민정 씨가 웃는 모습을 싹 감췄는데 딸이 진짜 속이 깊은 것 같아요. 엄마 그냥 원래대로 웃어. 나는 그게 예뻐 엄마. 근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리고 뭐 남들이 뭐라고 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든 내가 사랑하는 엄마를 그대로 지켜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조그만 애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 듣고 조금 약간 뭉클했던 기억이 나요. 서민정 씨가 보면은 항상 이렇게 되게 해맑게 웃잖아요. 그래서 그냥 항상 쾌활하고 즐겁고 그런 줄 알았더니 또 이면에는 또 이런 슬픔들이 좀 있었네요. 네. 근데 제가 좀 재밌는 사실을 좀 알아왔습니다. 이 서민정 씨가 연예인 하기 전에 정말로 좋아했던 스타가 있어요. 예. 그 스타가 바로 누구냐? 바로 박수홍 씨. 정말로? 굉장히 팬이었대요. 진짜로? 굉장히, 네. 실제로. 그래요? 정말로 연예인이 되고 나서 박수홍 씨를 만났는데 인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박수홍 씨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치 딱 스타일이야. 그래서 저는 서민정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했는데 아유 서민정 씨 알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한 달 후에 또 만났는데 이제 알 줄 알고 안녕하세요 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서민정 씨라고요. 그 뒤로 삐져서 실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못난 기억력 때문에. 근데 그 방금 그 일화요 소름 끼쳤어요. 왜요? 제가 박수홍 씨랑 같은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신인일 때 안녕하세요 선배님 그러니까 오 반가워요 이거 딱 이렇게 하고 갔다가 며칠 지나가서 선배님 안녕하세요 누구 신인이에요? 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겠어요. 여러분들이 웃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인식장애를 갖고 있는 저도 뻥치지 마요. 자, 아내분이 화제가 된 스타가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바로 가수 겸 배우 임창정 씨인데요. 지난 2017년이죠. 한 번의 아픔을 겪었던 임창정 씨가 1년 넘게 사랑을 키워온 서하얀 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일단 임창정 씨의 아내 서하얀 씨가 공개됐을 때 일단 뛰어난 미모로 엄청 화제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나이 차이. 무려 18살 나이 차이로 또 한 번 화제였죠. 되게 예쁘다. 와, 와, 진짜 예쁘시다. 이 열애설을 제가 썼었는데 그래요? 단독? 네, 그러니까 취재를 하면서 저도 두 분의 나이 차이를 듣고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나요. 서하얀 씨 같은 경우는 91년생입니다. 근데 임창정 씨의 데뷔가 90년도거든요. 데뷔 이후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도만 들어도 두 사람의 나이 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내분은 원래 어떤 일을 하셨어요? 네, 임창정 씨랑 교제할 당시에는 요가 강사였는데요. 원래는 승무원인데 적성을 찾아서 전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모는 물론 이해심까지 넓다고 합니다. 18살의 나이 차이가 나지만
오히려 그에게 더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아내다라고 얘기했어요. 창정 씨가 데뷔를 좀 빨리 했어요. 네, 임창정 씨의 데뷔작이 뭔지 아세요? 데뷔작 비트? 아닙니다. 1990년대에 개봉한 영화 남부군인데요. 이 당시 임창정 씨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맞아. 1997년에요. 모두들 알고 있죠? 정우성 씨가 출연한 영화 비트에 출연을 했고요. 네. 그 같은 해 3집이죠. 그때 또다시라는 앨범을 틀면 정말 대박이 납니다. 네. 근데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좀 아쉽게도 2003년이죠. 연기에 전념하고 싶다는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가수로서는 잠정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보면 탄탄대로를 걸었어요. 색즉시공 시리즈 다 기억하실 거고요. 네. 시실리 2km도 굉장히 좋은 영화였고요. 영화 분야에서도 굉장히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임창정이란 이름 석자를 많은 대중들에게 각인시켰죠. 뭐 연기력도 연기력이지만 사실 그 가수 임창정을 기다리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가수로 복귀를 합니다. 또다시 사랑, 내가 저지른 사랑, 이 사랑 시리즈를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정말 내놓는 곡마다 사랑을 받으면서 1위 가수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노래도 너무 잘하지만 연기자로서의 재능도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두 분이 연애할 때 찍었던 사진을 임창정 씨가 뮤직비디오에 사용을 또 했었어요. 그래요? 임창정 씨의 13집 내가 저지른 사랑. 좀 명곡이거든요. 여기 뮤직비디오에 이 사진을 공개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임창정 씨가 뭐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연애 사실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와, 연예인이다. 어떤 연예인인데 저렇게 예쁠까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몰랐으니까. 기자들이 당했어요. 왜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예. 내가 저지른 사랑 이 노래를 발표하는 쇼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저기 합정동에 있는 모처에서 진행이 됐는데 저게 공개가 됐는데 기자들이 보면서도요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잘 나온 뮤직비디오로구나 생각을 했고 또 그날 또 하필이면은 앨범을 맨 처음 나온 다음에 누군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구 특별한 사람을 줬나 보다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직후에 저분이 그분이라는 게 알려지니까 근데 그 앨범은 저분 준 게 아니라 또 다른 팬에게 준 건데 결국은 임창정 씨가 워낙 좀 장난기가 많고 좀 소년 같은 게 있거든요. 본인은 저걸 보면서 그걸 바라보는 기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너무 궁금해요. 야, 맞춰봐, 알아내봐.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타이틀곡 제목이 내가 저지른 사랑이죠. 맞아. 근데 최정아 기자님이 그거에서 감을 잡으신 거네요? 저는 저게 임창정 씨가 이건 100% 자랑이다. 내 여자친구 이쁘지? 라고 자랑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임창정 씨가 지금 제주도에 터를 잡았다고 들었어요. 결혼 후 2017년부터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요. 정말 임창정 씨는 재혼 후에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제주도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내 아들과 아내와 함께하는 제주 생활이 정말 좋다. 제주도에서의 생활로운 패턴이 삶에 좋은 에너지를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말들이 정말 진심인 게 요즘 뭐 주변 분들도 그렇고 실제 임창정 씨를 뵈면 그렇고 일단 에너지가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정말 표정 자체가 되게 행복한 사람의 느낌이 나요. 네, 임창정 씨는 늘 그 얘기를 했어요. 원래 여유가 생기면 가족들과 제주도에서 살고 싶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의사를 꼭 물어봤습니다. 아이들한테 제주도 가서 살래 했는데 아이들 다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이들 때문에 찬성을 해서 바로 결정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 집이 수영장도 있고요. 아이고. 그림 같은 집이래요. 놀러 갈게, 창정아. 네. 그리고 임창정 씨가 아들만 넷이에요. 네, 그런 집안이 있어요. 네. 근데 아들이 그 4명이면은 와 저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야, 사진 서야얀 씨랑
뒤에 있는 너무 예쁘게 보여요. 아들들인가 봐요. 친구가 임창정 씨 같죠? 임창정 씨가 나 임창정 씨 하는 줄 알았어. 목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친구가. 서하얀 씨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2017년에 태어나서 이제 3살 됐대요. 정말 귀엽고 이 내 아들이 임창정 씨를 똑 빼닮았다고 합니다. 아, 맞습니다. 이 임창정 씨 아빠의 길을 고스란히 물려봤습니다. 일단 뭐 막내는 너무 어려서 일단 빼고요. 첫째 아들은 임창정의 이 듬직한 면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물려받았고, 둘째, 셋째는 임창정 씨의 이 재미있고 장난스러운 이 모든 걸 다 물려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임창정 씨가 아들 바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공개되기 전에 예. 그 되게 시골에 예. 결혼식이 있어서 네네네. 지방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근데 원래 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다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랑 막 놀았는데 아까 여기 나온 아까 해주신 말이랑 다 똑같아요. 되게 둘째, 셋째는 되게 임창정 씨랑 되게 똑같고 재밌는 뭐. 네. 그리고 그때 형수님 봤는데 굉장히 조용하고 단아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다 이해해주고. 아유, 얘기할수록 정말 농구했어요. 농구. 예. 아이들 엄마로도 또 임창정 씨 아내로도 정말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안심이 됩니다. 창정 씨가 애들 키우느라고 더 열심히 버는 것 같아요. 노래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가끔 그러면서 골프 치면서 스트레스 풀고 아이 넷 키우면서 이 별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창정 씨 힘들 텐데. 아들 넷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임창정 씨가 이제 아들 넷 키우는 것에 대해서 고충을 한 방송에서 털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아들 넷이어서 힘들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구에 형평성이 있다면 내게도 딸 한 명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계속 시도하고 있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 정도 애들 키우고 있으면 육아 프로가 들어올 만도 한데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면서 안 들어와서 내가 직접 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아들만 넷이지만 앞으로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저출산국가의 큰일을 해낼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 또 생각나는 특별한 스타 부부가 있으십니까? 저는 K본부에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나왔던 이범수, 이윤진 부부가 생각나요. 이 이범수 씨의 아내 이윤진 씨는 무려 12살 연하입니다. 그리고 비의 영어 선생님으로 굉장히 유명했죠. 이윤진 씨는 보니까 춘천 M본부 그리고 O본부 아나운서를 거쳐서 현재 동시통역가와 일과 육아를 동시에 돕는 슈퍼 워킹맘으로 활동 중입니다. 네, 명문대인 K대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한 유명 대학에서 영어학을 수료한 후 다시 K대학 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까지 마친 재원입니다. 완전 뇌생녀네요. 브레인 섹스 걸. 부모님을 따라서 어린 시절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윤진 씨 같은 경우는 영어, 불어, 그리고 마이너라고 해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어까지. 인도네시아어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정말 4개국어를 유창하게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유독 언어 쪽으로 뇌가 발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윤진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이요, 이범수 씨 또 이윤진 씨 이런 끼하고 이렇게 두뇌 막 이런 걸 닮아서 그런지 애들이 너무너무 영특하고 귀엽더라고요. 이윤진 씨가 이런 뭐 동시통역이나 이런 거에도 두각을 나타내지만 사실 패션 사업에도 한번 뛰어들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런칭 행사였어요. 이제 이 소울 양이 온 거예요. 근데 너무 이범수 씨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와, 너 되게 귀엽다 이러다가 이 아이가 지금 엄마를 닮아서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범수 씨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 달에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제 감정기를 그린 시대극인데요. 캐스팅이 화려합니다. 이범수 씨와 친분이 있는 정지훈 씨, 그리고 강소라 씨, 김희원 씨, 고창석 씨, 이시연 씨, 민효리 씨가 출연을 하는데요. 예고편 조회수만 무려 400만 뷰를 돌파를 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온 가족이 함께 시사에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훈훈한 가족의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훈훈한 가족하면 이분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사실 뭐 대한민국 만세 송일국 씨와 삼둥이입니다. 예. 특히 송일국 씨 아내분이 미모의 법조인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송일국 씨는 지난 2008년 이제 5살 연하인 정승현 판사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판사님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시세가 13억에 달하는 인천 송도 아파트를 구입을 하고 송일국 씨가 직접 인테리어를 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정승영 판사도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는데요. S대 법학대학을 졸업한 뒤 이 S대 대학원 재학 시절에 제47회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고요. 현재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일어, 영어, 독어, 프랑스어, 여기에 중국어까지 6개 국어에 능통하다고 합니다. 판사에 뭐 6개 국어도 하시고 우리 송일국 씨가 워낙 남자답고 뭐 늠름하고 멋있는 분인데 말싸움에서는 좀 질 것 같아요. 아내분한테. 네. 뭐 송일국 씨가 상대가 일단 안 되죠. 아내랑 대화할 때 말빨의 한계를 느껴봤다고 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아내랑 싸울 생각을 아예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가 아닌 다음에는 1%의 여지 때문이라도 내가 지더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뭐 100번 말하면 100번 진다라는 얘기겠죠. 판사님이라서 뭐 개인적으로 휴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니 직업적인 게 나와요. 진짜로 저도 변호사분을 한번 만났는데요. 그 말씀은 옳은 말은 아니고요. 이렇게 지적을 그럼요.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맞아요. 근데 이 송일국 씨랑 친분 있는 분은 없으세요? 아니 저는 드라마도 같이 했고 제 결혼식 때도 왔고 그 어느 정도 그러면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송일국 씨하고 이런. 저는 놀랬던 게 부인한테 근데 이 송일국 씨랑 친분 있는 분은 없으세요? 아니 저는 드라마도 같이 했고 제 결혼식 때도 왔고 그 어느 정도 그러면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송일국 씨하고 이런. 저는 놀랬던 게 부인한테 거의 극존칭을 했어요. 극존칭이라면은 정말 식사하셨어요? 많이 드셨나요? 거의 이 느낌인데 이거는 보통 연상의 부인이 연하의 남편을 남들이 봤을 때 내가 무시하지 않는다, 존경한다의 의미로 하기 위해서 존칭을 좀 많이 써요. 저도 싸울 때 오히려 막말하지 않기 위해서 존칭을 더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싸울 때. 임요한 씨에게. 약간.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간에는 이제 존칭을 쓰면 굉장히 부부애가 좋았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잘하는데. 저는 여자친구 사귀면 한 번도 존댓말을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지인들이 저한테 형님 정말 그 존댓말 하는 건 좋은데 저희 부모님이 서로 존댓말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 영향이 있어서 한 건데 참 이상한 게 형은 왜 존댓말하고 그 사람은 반말하냐고. 반말로 왜 그러고 사냐고 지인들이. 그래서 저는 참 잘못 산 것 같아요. 자, 다른 얘기 넘어갈까요? 네, 송일국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목표는 아내에게 잘하고 좋은 남편이 되는 것. 두 번째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셋째가 내가 하는 일을 충실히 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국의 남편들을 적으로 돌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한데요? 송일국 씨 너무하셨어요. 이건 자상함을 넘어서서 이건 남편들한테는 테러죠. 힘들어요. 내 인생의 첫 번째 목표는 아내에게 잘하는 것이고 좋은 남편이 되는 것. 인생의 첫 번째 목표가 이거라는 게 너무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누군가의 인생의 목표가 누군가의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래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과거 최수정 씨가 걸었던 길이 꽤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것을 아이디어 삼아 이런 것을 썼다면 저는 뭐 그거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뭐 연예인이니까 나는 이런 길을 가겠다라고 대외 홍보용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이게 진심이라면 저는 그렇게 썩 좋은
목표 설정은 아니라고 봐요. 아내에게 잘한다는 의미가 단순히 어머 우리 아내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고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아이들한테 잘하고 물론 내가 연예인으로서 일도 잘하고 이런 포괄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이렇게 약간 시적으로 본인은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저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내들한테는 환호를 받을지 모르지만 남편들한테는 정말 네. 왜 그러시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송일국 씨를요 여러 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크게 2번 놀랐어요. 첫 번째는요. 이 주몽으로 시청률 50%를 찍고 국민 배우가 된 직후에 한번 봤는데 연기 잘하잖아요. 네. 전 근데 말 이렇게 못하는 배우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송일국 씨 스타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석에서 말할 때는 정말로 말을 입을 쉽게 못 여시고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는 이런 스타일이세요. 그러면서 미소로 약간 좀 미안함을 표시하시는 이거에서 첫 번째 놀랐고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이 삼둥이와 예능 프로를 한 다음에 저는 다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말을 너무너무 잘해진 거예요. 맞아요. 질문을 던졌는데 청산 뉴스처럼 막 여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요. 아내와 싸움하면 100% 진다고 그랬잖아요. 말싸움은 안 된다. 정말 안 될 거예요. 근데 적어도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서 언변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부부의 궁합이 잘 맞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저는 새삼 놀랐어요. 삼둥이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저도 네. 삼둥이 팬인데 대한이 민국이 만세이. 근데 이제 그 세 명이 지금 엄청나게 컸겠죠? 근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네, 이제 삼둥이는 8살이 돼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육아 예능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만큼 사실 송일국 씨가 이 아이들의 근황을 SNS로 종종 올리고 있어요. 최근 정승현 판사의 그 연수차에 파리로 가 있는데요. 그 사진들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나비 넥타이도 하고 막 모자도 쓰고 포즈도 되게 취해요. 그리고 변함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전히 먹방은 이 삼둥이를 따라갈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저렇게 컸어요. 예. 아기 때부터 보던 우리 삼둥이가 벌써 저렇게 컸는데 뭐 랜선 이모 입장에서는 정말 잘 자라고 앞으로 또 건강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법조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름 아닌 배우 한지혜 씨입니다. 네, 남편분은 6살 연상인 정혁준 씨고요. S대 기계항공공학과를 졸업하고 1년 반 만에 사법고시 1, 2, 3차를 올 패스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사실 한지혜 씨 열애가 공개됐을 때 사진이 같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 사진이 공개된 걸 보고 네티즌들이 굉장히 체격이 좋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또 알려진 것이 뭐 국내 유명 생수기업 회장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알려져서 대중의 관심을 더 받기도 했습니다. 야, 물이 계속 공짜네. 항상 공짜네. 무렵찬. 네, 한지혜 씨가요, 남편과 처음으로 만나기 전에 미리 전화를 1시간 반 정도 통화를 했대요. 정말 말이 잘 통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정작 첫 만남 자리에서는 정말 서로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어색해하면서 귀가 빨개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다 못한 종업원이 음악이라도 틀어드릴까요?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처음 만남은 굉장히 어색했다고 해요. 근데 한지혜 씨 결혼 발표가 났을 때 한지혜 씨의 신혼집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네, 두 사람의 신혼 보금자리가요, 시카고 전경이 보이는 럭셔리 하우스인데 한 달 월세가 한 정도 되는 데고. 네, 두 사람의 신혼 보금자리가요, 시카고 전경이 보이는 럭셔리 하우스인데 한 달 월세가 한 700~800만 원 정도 되는 데고, 시세가 대략 뭐 매매 시세로 한 4~50억 원 정도.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걸로 알려져서 화제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그 남편의 오스트리아 연수로 인해서 2015년 오스트리아 빈으로 또 떠났는데, 여기서도 역시 한눈에 보는 걸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빈 시내가 또 한눈에 보이는. 한눈으로, 한쪽. 무조건 한눈으로 봐야 돼요. 한눈으로 봐야 돼요. 시세 20억짜리 럭셔리.
말하고 계세요. 예, 럭셔리 하우스에서 지나가라. 거주 중인 걸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저 아시는 분이 이 오스트리아 빈에 있을 때 같이 생활을 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이렇게 교민들끼리 같이 있으면 서로 뭐 법조계에 있는 분들은 혹시나 이렇게 좀 이렇게 모임이나 이런 단체 생활이 좀 생각보다 많대요. 근데 의외로 한지혜 씨 같은 경우는 조금 수줍음이 많아서 잘 어울리지 않았으나 이 남편분은 굉장히 좀 활달하고 조금 적극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당시에도 한지혜 남편이랑 약간 교민들 사이에서는 약간 좀 말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잘 지냈다고 좀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야, 내 생남에 적극적이고 재력까지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완전히 아이언. 한눈에 성경이 보이는. 토니 스타크 같은데요. 완전히 아이언맨 같은. 아이언맨이에요. 야, 이런 혹시 법조계의 스타 부부가 또 있습니까? 뭐 법조계? 너무 재밌는데요. 있죠. 네, 바로 멘트 배우 달라요. 박진희 씨인데요. 예. 이번에는 판사 남편입니다. 박진희 씨는 5살 연하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 당시에는 유명 로펌 변호사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박산준 씨가 결혼 후에 판사의 인간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박진희 씨가요, T본부에서는 그 기억이라는 드라마에서 판사 역할을 했고요. 또 S본부 리턴에서는 변호사 역할을 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법정 드라마를 하는 딱 그 순간 남편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과거 박진희 씨가 독신주의자라고 얘기했다라는 말이 그래요? 있던데. 지난 2010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요, 독신주의임을 밝힌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인지 어떻게 되냐면은요, 워낙 오랫동안 솔로 생활을 해왔고 좋은 인연이 생기는 걸 이제 별로 기대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엄마랑 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 거죠. 야, 사람이 다 변해요. 그때 생각하면. 네. 그렇다면 지금의 남편과는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가요? 네, 여기서 또 지인이 등장을 합니다. 역시. 네, 박진희 씨와 친한 드라마 스태프가요, 남편을 소개해 준 것인데요. 소개팅을 그러니까 제안받았을 당시에 박진희 씨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을 때라고 해요. 그리고 5살 연하라는 얘기를 듣고 안 될 것 같다라는 예감에 만남을 미뤘다고 해요. 3개월이나. 그런데 정작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호감상이어서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박진희 씨의 근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2018년 박진희 씨는요,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순천의 17평 아파트를 공개하면서 미니멀 라이프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저도 이걸 봤는데 정말 절약이 몸에 배어 있으시더라고요.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입지 않는 청바지를 리폼해서 에코백으로 쓴다든지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네, 또 다른 근황은 박진희 씨가 지난해 등남을 했습니다. 둘째를 출산을 했거든요. 워낙에도 그 전에도 한참 임신 중이었을 때도 아이 목욕을 직접 시키고 이러느라 막 전화도 잘 못 받고 약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일단 육아에 전념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진희 씨는요, 그 임신 중에도 사실 드라마를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현재 제2본부의 신규 예능이죠. 바람난 언니들의 출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사랑, 나의 가족, 내게 너무 특별한 당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명절인데도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날이 우중충해서 많은 분들이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지셨다면 이렇게 스타들의 달달한 이야기로 마음이 두근두근 핑크핑크 설레는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풍문으로 들어오셔는 다음 주에 진솔하고 핫한 스타들의 풍문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